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말씀, 무거운 말씀을 인사말로 해주셨는데, 사실 갑자기 종부세 논쟁이 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최혜병 특검법으로 이슈가 쫙 몰려야 되는데,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논쟁을 먼저 시작하니까 정부가 오케이 봤다, 받고 거의 묻고 떠블로 가 이런 수준으로 지금 그 세제 개편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데요. 왜 갑자기 종부세 폐지 논쟁이 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는 얘기고요. 네. 되게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다들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들을 찾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예. 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상단에 지금 가 있거든요. 이 부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네, 예.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업부채 중에서 이제 또 사업자 부채들, 예, 우리 자영업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싸늘하게 시장이 굳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고, 파산자 계속 늘고 있고, 경매 계속 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경제 위기 바로 전이거든요. 큰일이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종부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호다. 네. 위기가 아주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갑한 게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갑갑하고,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한국 경제 위기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장 기자님도 지금 이렇게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경제 얘기해야 돼요? 경제가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터지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 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한계에 왔죠. 왜냐하면 미국이 고금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데가 많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셔요. 지금 싸늘하게 지금 굳어서 요즘 이렇게 시내 차가 잘 뚫리는 것 같지 않은가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좀 느껴요. 아니,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좀 막혔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차가 움직이고. 지금 출근 시간 제외하고 저 오는데 지금 뻥 뚫려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9시 때? 네. 9시 때도 막히는데 원래? 뻥 뚫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현장에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언론이 마비가 됐고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마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마비가 됐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갑갑한 게, 지금 빨리 추경 얘기를 해줘야 돼요. 추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식어가고 있고, 경제 위기 왔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사실은 지난 총선 때 현장 취재를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사실은 그림이 제일 잘 됩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싸늘해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 대파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875원. 그런데 대파가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와도 값만 물어보고 다 그냥 가는. 그리고 심지어 수원의 어떤 시장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4시에서 5시, 그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인데 없어요, 사람이. 참 심각하다라고 느꼈는데, 자, 우선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인데요. 물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조금 이게 당론도 아니고 실제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경제 위기가 해소됩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경제 위기의 지금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종부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종부세 부담이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부세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과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80%까지 공제를 해주기로 이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저 여야 합의를 봐서 네. 지금 이제 사람도 줄고 인원도 그 가액도 줄고 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부담이 된다. 그거는 그만큼 지금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 예. 저 가격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소득으로 서울의 집급을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옛날에 피요경제 할 때처럼 네, 퓨어 경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쳐다보면 네. 한국의 집값은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 저는 네. 그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허. 그랬는데 이자율이 오르니까 네. 지금 대출 갚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애들 통닭도 한 마리 못 사다 주고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이 올라고 이렇게 됐는데 물가는 예. 뛰었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뛰었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담이 와서 지난 선거 때 네. 만나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특히 이제 부자 동네 네네. 여기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인데 이 험지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꼭 가서 종부세를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니 네. 이분들이 이제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하. 이제 뭐 이해를 해줄 만하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한 것은 그것은 부동산 카르텔이 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든지 네. 지금 저 대출이 잘못됐으니 저 대출을 없애라든지 예. 줄인다든지 예. 지금 이제 지난달에 그 주택담보대출 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기로 자꾸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예. 나는 지금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거에서 동의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저 종부세를 부담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우니 네네. 뭐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겠다. 아하. 뭐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의견도 있고 여기 종부세 없애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예. 그럼 민주당의 당론으로 예.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하겠지만 네.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커서 이런 문제가 되니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지금 와서 지금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 부동산 PF 부실이 지금 여기저기 있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막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규제 완화해가지고 지금 금융회사들이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숫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 숫자를 바꿔서 지금 그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너지는 건설회사에 지금 공적 자금이 벌써 이미 투입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네. 지금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예. 나중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지금 거의 분명하고요. 네. 그때 고통을 느끼실 때 지금 종부세를 없애자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군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부세를 없앨 때가 아닌데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미 국민들은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어디서든지 금융회사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종부세 같이 저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자 감세를 계속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정당, 그런 정부 네. 꼭 기억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경제 위기가 안 평생 오면 뭐 좋겠지만 네. 오게 되면 아 그때 벌써 경제 위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네, 네. 그때 그들은 자기 목 챙기기 바빴구나.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